안녕하세요, 킹스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문명이자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성문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성문화는 앞서 소개해드린 인도 성문화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는데요. 인도의 성문화가 힌두교라는 종교적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반면에 이집트의 성문화는 환경적인 영향과 신화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문화는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문화권의 창조 신화에서는 보통 신이나 동물, 진흙 등을 등장시켜서 인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태양신이자 창조신인 아툼이 자기 위로를 통해서 공기의 신 슈 그리고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세계의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신화는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성은 쾌락의 원천으로 간주되면서 남녀의 잠자리에 대한 금기는 거의 없었고 인류 최초의 포르노그래피라고 불리는 파피루스도 이집트에서 처음 발견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는 남녀의 사회적 지위도 평등하게 만들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 비해서 아주 크게 제약되어 있었고 여성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차별받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고대 이집트에서의 여성의 인권은 크게 진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모을 권리, 상속받을 권리, 이혼했을 때 재산을 반으로 나눠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이 성적으로도 자유로웠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순결이라는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당시 여성의 혼전 관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았고 무척이나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유로운 성문화를 즐기기를 원했고 임신도 피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의 수액을 바르거나 대추 야자와 꿀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남녀 모두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했고 간통을 저지르면은 채찍질, 신체 절단형, 사형에도 처해질 정도로 결혼 후의 삶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이런 남녀가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하트셉수트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여성 파라오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성문화를 얘기할 때 클레오파트라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균형 잡힌 몸매, 우아한 자태, 그리고 매혹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모와 몸매로 로마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저 안토니우스에게 사랑을 받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걸로 유명하죠.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유부남인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매료시켰던 원인을 당시 이집트의 자유로운 성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성욕을 숨기지 않았고 하룻밤에 100명 이상의 남자 노예들을 배기시켜 놓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방된 분위기는 궁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귀족, 서민층에도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서민층에서는 지금 문화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근친혼은 주로 왕실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이집트의 왕족은 사람이 아닌 신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정통성과 신의 환생이라고 믿어 근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는 한국사에서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풍속이죠. 하지만 평민들 사이에서는 근친혼은 유전병으로 아이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촌보다도 더 먼 촌수의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간, 동성애도 이집트 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던 충격적인 풍습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의 신의 형상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무엇이든 신들의 얼굴이 대부분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동물들에게도 신의 권능이 잠재되어 있다고 믿었고 수간을 통해서 질병을 낫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수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동성애 역시 이집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세계 최초의 동성애를 묘사한 벽화가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동성애는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흔한 풍경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의 자유로운 문화에서 남성의 발기부전은 상류층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상류층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지금은 미신이라고 치부하지만 당시에는 나름 의학적이라고 여기는 발기부전 치료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아카시아와 꿀을 섞어서 남성의 중요 부위에 바르거나 신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정액 또는 종마의 입에서 나오는 거품 등을 바르면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발기부전은 성문화를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치료약이나 주사, 보형물 수술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기부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발기부전이 불치병에 가까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남성의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순리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그 능력이 쇠퇴되는 걸 그저 바라만 볼 수만은 없었겠죠.